34평. 서울 강남의 어느 아파트가 지난해 실거래가 72억 원에 손바뀜됐습니다. 청수동으로 넘어가면 숫자는 더 벌어집니다.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50평대는 117억, 갤러리아 폴에는 87억, 트리마제 국민평형 84제곱미터가 53억을 기록했습니다. 한 평에 1억을 넘어 2억을 향해 가는 시대. 평생 월급을 모아도 은행 대출을 끌어와도 닿을 수 없는 숫자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상단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34평짜리 집을 한 회사가 단돈 1억 원대에 시장에 내놨습니다. 강남의 72억과 똑같은 면적, 똑같은 방 3개짜리 집을 말입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던 그 삼성이 이제는 공장에서 집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싼 집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구조물의 밑동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균열이 기록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만든 주체가 다른 누구도 아닌 삼성전자라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숫자부터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목조 모듈러 주택 전문 기업인 공간 제작소와 손잡고 내놓은 상품의 이름은 삼성 AI 모듈러 홈입니다. 순수 건축비는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당 500만 원 남짓입니다. 30평형 주택 한 채의 골조와 마감을 포함한 건축비가 대략 1억 5천만 원 선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가전을 채워넣는 옵션이 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도어록 정도가 들어가는 기본형은 20평 기준 500만 원에서 600만 원, 냉장고와 세탁기와 텔레비전까지 두루 넣은 프리미엄 패키지는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수준입니다. 다 합쳐도 집 한 채가 1억 원대 후반에서 시작합니다. 강남의 72억과 삼성의 1억 7천. 같은 34평인데 무려 40배가 넘는 격차가 벌어집니다. 물론 여기에는 짚어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삼성 모듈러 홈의 가격에는 땅값이 빠져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의 72억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토지의 가치가 통째로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 순수하게 건물값만 놓고 비교하면 격차는 조금 좁혀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파트에 지불해온 수십억 원의 대부분은 콘크리트와 철근의 값이 아니라 그 위치에 대한 값, 그리고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에 대한 값이었다는 사실. 삼성전자가 집을 공장에서 찍어내기 시작한 순간 우리는 건물의 원가가 실제로 얼마인지를 처음으로 눈앞에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싸게, 그렇게 빨리 지은 집이라면 부실하지 않겠는가? 90일 만에 뚝딱 만들어낸 집에서 어떻게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겠는가? 이 의심은 정당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빨리 지은 것과 부실한 것을 같은 말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듈러 주택의 제작 방식을 들여다보면 이 상식은 뿌리째 흔들립니다. 모듈러 주택은 집의 주요 구조물과 내외장의 80% 이상을 공장에서 규격화된 모듈 단위로 미리 만듭니다. 벽체와 바닥, 전기 배선, 심지어 실내 인테리어까지 공장 안에서 완성한 뒤 그 커다란 블록을 트럭에 실어 현장으로 운반해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공간 제작소의 공장은 30평형 목조주택의 기본 뼈대를 하루에 2채씩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내외벽 마감과 전기 배선, 실내 인테리어까지 마친 뒤 건축 현장에 집을 안치기까지 순수한 제작과 시공 기간은 한 달 남짓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공장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를 짓던 방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비가 오면 콘크리트를 붓지 못하고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는 양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현장 인부의 숙련도에 따라 벽의 수직과 바닥의 숙형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하주차장 기둥에 들어가야 할 철근이 빠졌고 신축 아파트에서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현장에서 사람 손으로 날씨와 공기에 쫓기며 지었기 때문입니다. 공장은 이 변수들을 통째로 제거합니다. 비도 눈도 없고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통제되며 같은 공장이 매일 반복되면서 품질이 균일해집니다. 자동차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공장에서 나온 그랜저와 옆집에서 나온 그랜저의 품질이 다르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통제된 공장에서 표준화된 공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집을 자동차처럼 만든다는 것, 그것이 모듈러 주택의 본질입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사람이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아파트보다 통제된 공장 라인에서 로봇과 표준 공정으로 만들어진 집이 더 균일하고 더 예측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싼 집은 부실하다는 오래된 상식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더한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재, 누수,
그리고 침입입니다. 아파트처럼 경비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아래 옆으로 이웃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닌 단독주택은 언제나 이 세 가지 공포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지점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에 공개된 삼성 AI 모듈러 홈 쇼룸은 2층 규모의 약 100평 공간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AI 도어캠이 설치되어 방문객과 침입자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그 영상을 집주인의 스마트폰과 집안 가전의 화면으로 즉시 전송합니다. 수상한 사람이 문 앞을 기웃거리면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뜨고 버튼 하나로 보안업체 S1의 출동 서비스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는 홈캠과 로봇 청소기에 달린 카메라가 사각지대를 메우며 다중 안전망을 이룹니다. 화재나 누수가 발생하면 스마트싱스라는 플랫폼에 연결된 센서가 이를 감지해 사용자에게 즉시 알림을 보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집안의 조명이 전멸하고 텔레비전과 스피커, 심지어 로봇 청소기까지 음성으로 위험 상황을 알립니다. 잠든 사이 불이 나도, 물이 새도 집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반응해 사람을 깨우는 구조입니다. 에너지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절약 모드와 자동 블라인드, 외출 모드, 그리고 EHS 히트펌프 같은 기술이 냉난방 비용을 통제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역설과 마주합니다. 1억 원대의 집이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역설입니다. 72억짜리 강남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그 집이 스스로 불을 감지하고 집주인을 깨워주지는 않습니다. 침입자가 현관을 기웃거려도 아파트의 콘크리트 벽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만든 1억 원대의 집은 끊임없이 주변을 감시하고 위험을 감지하고 스스로 판단해 반응합니다. 집의 가치가 얼마짜리 땅 위에 서 있느냐로 매겨지던 시대에서 집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로 옮겨가는 첫 신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표면입니다. 싸고 빠르고 안전한 집.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집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세계 최대의 전자기업이 집을 만들어 놓고 정작 그 집을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삼성전자 생활가전 사업부의 그룹장 이신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 내에 AI 모듈러 홈 1만 호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그리고 연합뉴스의 취재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는 더 결정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삼성전자는 모듈러 주택 자체보다 AI 홈 생태계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이 목적이 아니라 생태계가 목적이다. 이 말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삼성전자가 지난 10년간 무엇을 준비해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삼성전자에는 스마트싱스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이 플랫폼은 전 세계에서 3억 5천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전, 로봇 청소기, 도어캠,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삼성이 만드는 모든 기기를 하나로 연결하는 신경망입니다. 그동안 삼성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AI 가전을 만들어도 소비자들은 그것을 하나씩 낱개로 삽니다. 냉장고 하나 바꾸고 몇 년 뒤에 세탁기를 바꾸고 또 몇 년 뒤에 텔레비전을 바꿉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의미의 연결된 집은 좀처럼 완성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삼성 가전으로만 집을 통일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집을 지을 때부터 모든 가전이 삼성 제품으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연결된 채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자가 하나씩 사서 설치하고 연동하는 수고 없이 집을 설계하는 그 순간부터 AI와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가전이 개인 맞춤형으로 구비됩니다. 삼성 입장에서 이것은 냉장고 한 대를 파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와 세탁기와 에어컨과 텔레비전과 도어캠과 로봇 청소기를, 그것도 자사 제품으로만 통일된 하나의 완결된 세트를 한 채의 집이 지어질 때마다 통째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집은 미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집은 삼성전자의 가전과 AI 플랫폼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삼성이 1억 5천만 원에 골조를 만들어 파는 것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 집이 존재하는 한 그 안의 모든 가전은 삼성의 것이고 그 가전들이 매달 만들어내는 데이터와 서비스, 그리고 몇 년 뒤 교체될 때의 재구매까지 삼성은 그 집 한 채로부터 수십 년에 걸친 매출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성전자가 집보다 생태계라고 말한 진짜 의미입니다. 그리고 삼성의 계획은 단독주택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건설업고가 진짜로 긴장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번 단독주택형 모듈러 홈을 시작으로 공동주택과 오피스, 숙박시설, 문화공간 등 다양한 공간으로 AI 홈 솔루션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이신영 그룹장 역시 단독주택에서 시작해 아파트, 빌딩, 오피스 등으로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단독주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삼성이 진짜로 노리는 것은 아파트 그리고 빌딩입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공동주택형 모듈러 주택 개발을 위해 유창희NC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교외의 단독주택이라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변두리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다면 다음 목표는 우리가 사는 아파트라는 심장부입니다. 모듈러 공법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공사기간이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기존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는 착공부터 완공까지 180일,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리지만 모듈러 방식은 그 절반인 90일 수준으로 단축됩니다. 공사기간이 절반으로 줄면 금융비용이 줄고 인건비가 줄고 무엇보다 부실 시공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대한민국 건설업이 앓고 있는 병이 무엇입니까? 시소승 공사비, 구하기 힘든 건설인력, 그리고 끊이지 않는 부실 시공 논란입니다. 모듈러는 이 세 가지 병에 대한 정면 처방입니다. 시장의 흐름도 이미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모듈러 주택 시장은 올해 연 4천호 규모에서 매년 평균 24%씩 성장해 2034년에는 연 2만 3천호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5배 이상 팽창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 뛰어든 것은 삼성만이 아닙니다. LG전자는 삼성보다 먼저 스마트 코티지라는 이름으로 모듈러 주택 시장에 진출한 선발주자입니다. 8평, 14평, 16평의 작은 별장형 주택으로 시작해 최근에는 방 2개와 거실, 주방을 갖춘 22평형과 24평형까지 라인업을 넓히며 시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전자기업이 나란히 집이라는 시장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시대에 삼성과 LG는 자신들이 가장 잘 만드는 것, 바로 가정과 AI를 담아내 새로운 그릇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바로 집이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하나로 꿰뚫어 보면 우리는 이재용 회장이 그리는 뉴 삼성의 밑그림과 만나게 됩니다. 이재용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뒤 삼성의 미래 사업을 AI 반도체와 로봇, 그리고 신사업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삼성의 과거와 현재를 지탱하는 기둥이라면 로봇과 AI 생태계는 삼성의 미래를 겨냥한 새로운 성장 엔진입니다. AI 모듈러홈은 바로 이 미래 전략이 우리 일상 속으로 처음 걸어 들어온 실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봇이 집을 짓고 AI가 그 집을 관리하는 시대. 공간 제작소의 공장에서 로봇과 표준 공정으로 집의 뼈대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삼성의 AI가 들어가 화재를 감지하고 침입을 막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사람의 생활 패턴을 학습합니다. 삼성전자가 냉장고에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를 탑재해 식재료를 관리하고 레시피를 추천하는 시대. 집이라는 공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AI 디바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삼성의 표현을 빌리면 홈에서 시작하여 세상을 잇는 전략입니다. 집은 그 시작점일 뿐이고 그 다음은 자동차, 도시,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공간입니다. 삼성은 이미 현대자동차 그리고 헬스케어 기업 덱스컴과도 손을 잡으며 이 그물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끝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강남의 72억은 무너지는 것입니까? 콘크리트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 부동산 신화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집 앞에서 방값으로 폭락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삼성의 모듈러 홈이 당장 내일 강남 아파트의 72억을 반토막 내지는 못합니다. 앞서 말했듯 강남 아파트 값의 대부분은 건물이 아니라 그 땅, 그 학군, 그 입지에 대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아무리 집을 싸게 찍어내도 강남의 땅을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부동산 시장 최상단의 입지 프리미엄은 당분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 우리 대다수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부동산의 넓은 중간지대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집이라는 상품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건설사가 지어놓은 아파트를 건설사가 매긴 값에 그저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양가에는 원가를 알 수 없는 거품이 켜켜이 쌓여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당 500만 원이면 집의 골조가 완성된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90일이면 집 한 채가 완성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소비자가 처음으로 집의 진짜 원가를 알게 된 순간 시장의 협상력은 조용히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삼성이 쏘아 올린 신호탄의 진짜 의미입니다. 당장의 반값 폭락이 아니라 집값은 원래 이런 것이라는 오래된 믿음의 붕괴입니다. 수십억을 주고도 스스로 불을 감지하지 못하는 집과 1억 원대에 나를 지켜주는 집.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게 된 순간 우리가 집에 지불해온 값의 정당성은 처음으로 도전받게 됩니다. 거품은 한 번에 터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 값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서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단순한 집값의 등락이 아닙니다. 집이라는 것의 정의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 위에 콘크리트를 쌓아 올려 오르기를 기다리는 자산이 아니라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를 위해 스스로 일하는 똑똑한 기계로,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어떤 이는 여전히 무너지지 않을 입지에 자산을 묶어둘 것이고, 어떤 이는 새롭게 열리는 이 시장에서 훨씬 적은 돈으로 훨씬 안전한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을 지키는 길은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를 남보다 먼저 읽어내는 데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공장에서 집을 찍어내기 시작한 이 순간은 훗날 대한민국 부동산의 역사에서 하나의 변곡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콘크리트의 시대가 저물고 데이터와 AI가 지배값을 매기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전환의 문 앞에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지입니다. 처음으로 집을 살 것인가, 지을 것인가, 무엇의 값을 치를 것인가를 스스로 저울질할 수 있는 시대.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이 차가운 변화가 우리에게 남긴 유일한, 그러나 결코 작지 않은 희망일 것입니다.